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역시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좋습니다. 뭐 그때 말씀해 주신 이후로 거의 뭐 주가가 50% 네. 넘게 상승을 했고 맞습니다. 뭐 오늘 삼성전자도 10만 원이 넘었지만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60만 원, 뭐 그 이상의 목표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실현하는 어떤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는 이제 AI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HBM 처음엔 낸드 플래시, HBM DRAM을 8장 갖다 묶은 것 같다 HBM을 팔았고 지금은 12장을 묶어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전형적인 레가시 DRAM을 했던 양산을 할 때 그 엔비디아의 이제 하퍼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HBM을 갖다가 한 장을 웨이퍼 만들려면 기존 그 레가시 웨이퍼를 넉 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넉 장까지는 아니고 한 2장 정도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많이 쓰이면서 엔비디아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인류 역사 최초로 이제 5조 달러 시총 기업 될 거라고 여기 그 맥락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반도체 디램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는데 왜냐면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그 H100을 넘어서 이제 블랙엘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칩을 H칩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의 레가시 디램을 갖다가 2장 못 만들게 된다. 그러면 수요가 생기는데 공급이 못 쫓아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두 레가시 디램에 대한 그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가 된 배경이 된 것인데 당연히 가장 큰 중요한 트리거는 이제 AI가 만들었으니까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자막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어떤 진원지가 이제 AI 디램이었는데 여기서 더 온기가 확산되면서 낸드 플래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낸드 플래시 확산되면서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에서 2등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을 따지면. 근데 3등이 어디냐? 일본의 키옥시아입니다. 그럼 네. 키옥시아가 왜 중요하냐? SK하이닉스가 일본 키옥시아의 지분을 14%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법 평가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까지 낸드 플래시가 턴어라운드 안 되니까 SK하이닉스가 작년까지 올 1분기까지는 재무제표에 키옥시아가 사실은 이제 그 손실이 난 부분이 SK하이닉스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올 3분기부터는 키옥시아도 영업이익을 1조로 돌파할 것 같다. 그러면 거꾸로 몇천억의 적자를 봤던 SK하이닉스 재무제표에 그 악영향 끼쳤던 그러네요. 플러스 그 알파가 훨씬 더 키옥시아가 많이 되겠네요. 이제는 몇천억이 아니고 1조 단위. 물론 1조 단위가 다 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분은 14%니까. 그쵸. 어쨌건 그 지분에 대한 만큼 지분법 평가액을 받게 되니까 SK하이닉스는 양날에 이제 양날을 달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키옥시아가 중요한데 만약에 28년도에 SK하이닉스가 추가로 키옥시아에 이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네네. 그렇게 돼서 아마 지금도 SK하이닉스가 그 캐시가 많으니까 키옥시아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다면 그 경영권을 갖다 찾아온다면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낸드 플래시만 하더라도 2등과 3등 기업이 결합하면서 1등 기업인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전자를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천하통일이 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라고 이제 재밌지만은 우리가는 투자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키옥시아를 통한 낸드 플래시 후광효과도 같이 이제 맛보면서 SK하이닉스가 53만 원까지 돌파했다가 뭐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시티그룹 같은 경우 내년에 영업이 80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작년 이맘때 SK하이닉스 영업이 한 45조, 46조 얘기했었는데 그건 거의 그대로 이제 관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29일 날 SK하이닉스 3분기 잠정 시점 발표할 텐데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2조가 넘을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일단은 2등 기업 반도체 디램의 2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20% 어닝 서프라이즈 냈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도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마 DS 파트가 반도체 파트가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 견인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반도체밖에 없는 SK하이닉스는 거기서 똑같이 20%를 갖다가 더 올린다면 당연히 12조 넘어야 된다. 그쵸. 영업이익. 그럼 12조 넘어서 13조가 된다면은 SK하이닉스 바라보는 전 세계적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지난주 FT가 사실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증시를 상대로 라운드업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 짧게 소개하는 거 항목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어요. 29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주목하라. 그 정도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바라보는 SK하이닉스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SK하이닉스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또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손이 가니까
모르던 기업과 아는 기업과 손익이 다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지고 그래서 시티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80조. 네. 5월 달에는 사실은 이제 그 맥쿼리 증권 60조 얘기했었거든요. 그 맥쿼리 60조도 많은 곳에서 야 대단하다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맥쿼리 60조는 당연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 시티그룹이 80조가 된다면 내년에 우리나라 시총의 1, 2위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모레죠. 이 10월 29일에 SK하이닉스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 예. 가늠을 해보고 과연 이제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진짜 영업이익 예상치들이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진짜 말씀해 주신 거 어쨌든 대표님은 SK하이닉스를 굉장히 좋게 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만 전자 때문에 딱 각인이 되지만 사실 주간 승리만 비교해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섭니다. 훨씬 높죠. 이제 네. 그런 점을 갖다가 냉철하게 보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정말 시총 순위 1, 2 변화가 발생할까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아마 가지실 것 같습니다.